자, 20학년도 11월에 지금 34, 38번 지문입니다. 자, 인문 분야의 글읽기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인간은 지식 체계 형성을 위해서 개념을 필요로 한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뭐냐? 자,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여러 관념 속에서 자,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여기 종합해서 얻어낸 보편적 관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 자, 그럼 근대 사상가들은 어떠한 방법을 썼어요? 개념을 먼저 정해놨어. 그리고 개념 안에다가 일정한 체계 기준점을 놓은 다음에 자, 거기에다가 놓고 나서 현실을 거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맞추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걸 개념주의적 태도다. 자, 근대 사상가들은 이런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했겠네요, 그럼. 그리고 개념주의적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자, 세상을 이 개념만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자, 그럼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자,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지금 차이점이네요. 자, 그래서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대 사상가들, 근대 철학가들은 개념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자, 들레즈는 이것보다 지금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주목했다.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개념 자체를 들레즈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들레즈도 마찬가지 공통점이기도 해요. 이 개념의 이것은 어느 정도 먼저 그것은 개념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답. 자,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지만 자, 들레즈가 말하는 이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합니다. 자, 들레즈는 자, 여기에서 차이를 두 개로 봤네요. 개념적 차이라는 것이 있고 차이 자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때 개념적 차이란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푸는 그 키워드가 이 두 개의 단어일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고요? 개념적 차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차이 자체가 있는데, 자, 먼저 개념적 자체 먼저 보고 갑니다. 개념적 종차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이걸 좀 달리 설명을 하면 이 개념적 종차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학생이 있어. 그럼 학생 아래로 보면 여학생들이 있겠죠. 그 여학생이란 그 안에 다시 여기 여러 군 학교가 있고 또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있다면 그 하위의 범위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여기는 종차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같은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학교 여학생과 다른 여학생, 다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여기서 개념적 차이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다른 대상과의 다름, 차이점. 이게 개념적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 그러니까 어떤 대상 자체의 어떤 절대적 다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예시. 자, 볼까요? 자,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숯의 대상을 자,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설탕이나 그다음에 이 숯은 뭐가 되는 거죠? 다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 다른 대상인 설탕과 또는 다른 대상인 숯과 각각 맛과 색깔을 비교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개념적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소금과 다른 대상 뭐가 있었어? 설탕과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또 하나가 숯이네요. 숯. 이 다른 대상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아까 우리 다른 설탕이나 이때 기억의 소금은 어떤 거야? 설탕이나 숯과 서로 다른 대상과 비교가 된 이 개념으로서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그 다음에 자,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때 각각의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와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뭐다? 이게 개별 소금의 입자의 차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 니은의 소금 입자는 다른 개념이네요. 소금이라는 하나의 이것만 자체만을 보고는 거야. 이것이 염도. 자, 그 이 중에 어느 정도의 소금량이 더 많이 섞여 있는지, 농도가 높은지, 또는 빛깔이 어떤 게 더 밝은지 흐린지 이런 정도의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개별적인 자체, 이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구분됐어요? 개념적 차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차이 자체라는 것은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이 되는 거니까 소금 입자 자체만 가지고 봅니다. 자, 들레즈는 자,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가지고는 그 대상 자체에 개별적 대상에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이게 개별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보았네요. 자, 왜냐하면 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개별 대상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다른 대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은 무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파악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자,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자, 개념에 맞춰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 이건 누구의 태도였죠?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문단에서 근대적 사상가들의 바로 태도가 이거였죠. 개념을 잡아놨어. 일정한 어떤 틀. 자, 이걸 규정. 이걸 먼저 잡아놓고 그 개념의 틀에다가 어떤 현실을 꽤 맞추려고 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려했대요. 자, 그래서 들레즈가 바로 이걸 걱정을 했던 거죠. 자, 왜냐하면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개념 대상들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개념의 틀은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면 해당이 되면 좋은 것, 그렇지 못한 것, 나쁜 것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개념의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의 원리를 자,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자, 들레즈의 입장이 좀 다르네요. 자, 들레즈에게서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자, 지각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자, 알게 되는 것, 이걸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서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까 소금을 우리가 맛을 봤는데, 자, 어떤 이걸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맛을 봤는데 하나는 덜 짤 수도 있고 더 짜는 내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건 더 하얀색을 띠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자, 바로 되풀이되는 지각 강도의 차이를 통해 자,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선별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때 강도란 정량화하기 힘든, 이 정량화란 말은 이것을 일정한 양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수치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뭐 10이냐, 뭐 9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강도라고 봤어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시달락이네요. 자,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어떤 같은 악보를 반복해 연주를 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주면 그것은 동일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연주를 할 때마다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피아노의 건반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더 길게 누를 수도 있고 좀 더 느리게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100번을 연주하면 100번을 반복한다면 100번의 연주는 각각이 다 다른 게 되는 거죠. 다른 연주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 자, 이때 연주를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자, 이건 다른 대상과 비교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니죠? 그 악보로 연주한 피아노 그 자체만을 본 거니까 자, 이것도 소금의 입자에서 덜 짜고 더 짜고 또는 더 흰색을 띠고 안 띠고 이걸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차이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 여기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걸 거예요. 자, 이때 들레지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자, 이러한 역할을 자, 전면적으로 어떻게 부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부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 얘도 개념 자체나 이 차이 자체를 지금 본 거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여기서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한 거야, 일단. 자, 이것은 누구와 똑같아요? 근데 사상가들하고 이건 공통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정한 틀을 잡아놓고 대상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만 블레이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의 철학자 내지 사상가들의 이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자,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를 돌리겠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자, 의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 기존의 철학자들은 대상 자체보다는 개념을 더 여기 주목을 했다면 자, 들레즈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개념도 그게 중요하긴 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각 따로따로 다양성을 지닌 바로 대상 자체가 더 중요한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 블레즈 철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3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일단 기존의 관점은 누구? 기존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견해니까 누구? 이 들레즈의 견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의의까지 밝히고 있으니까.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2번에서 자, 어떤 두 이론의 공통점, 차이점 분석하고 절충한 새로운 대안 없죠. 자, 이 절충안이 없어요. 자, 3번에 특정한 이론의 변천 과정이라는데, 변천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잖아. 없죠. 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펜 들어.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자, 특정 견해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는데, 여기 역사적 사건 언급된 게 일단 없죠. 자, 그리고 장단점 비교도 없네요. 자, 5번에 특정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뒷받침하는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반대축에 있는 들레즈의 입장이니까. 또 사회적 현상을 분석해 두 견해의 유사점을 부각했다는데, 자, 유사점보다는 오히려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답 정리 좀 할 거고요. 자, 35번에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 디귿, 각각 소금, 소금 입자, 연주, 이 세 가지였는데, 아까 소금은 뭐야? 다른 대상, 설탕이나 그 다음에 숯과 서로 비교가 되었던, 다른 대상과 비교가 되었던 개념적 차이를 나타내는 소금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소금 입자와 연주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차이 자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중에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2번에 기억과 다르게, 자, 개념적 차이를 나타내는 소금과 달리, 디귿, 차이 자체를 내는 이 디귿, 연주는 개별 대상. 아까 분명히 차이 자체는 뭐야? 다른 대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개별 대상으로서의 절대적인, 이걸 갖고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여기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서로 뒤바뀌어 있죠, 지금?
자, 이 두 가지를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 개념적 차이를 보는 것은 외려 어떻게? 기억과 달리 니은이 개념이라고 하는데 기억이죠. 기억이 외려 소금이 개념적 차이를 밝히는 거고. 자, 3번에서 개별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니은, 기긋 둘 다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4번에 모두 개별 대상에 해당되는 건데 기억은 개별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착용하는 거예요. 기억은 빼버려야 되겠고. 자, 5번에서 니은, 디귿은 모두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뭐다? 개별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개념의 폭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개념의 틀을 정해놓고 모든 대상을 거기다 때려 맞추는 거잖아, 지금.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하는 것. 자, 개별 대상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뭘 건다? 고유한 특성을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차이 자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개념의 폭력이 아니죠. 개념의 폭력은 이미 개념을 정해놓고 그 안에 틀에 맞추는 건데 이건 그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차이 자체로 보아야 된다. 자, 답은 여기 3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분인데요. 자, 어떤 학생들의 과제를 수행하고 할 때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한나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냉면을 소개하는 책자를 봤대요. 여기 함흥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양냉면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읽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상의 냉면의 면과 육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책을 봤어. 비교해가지고. 자, 한나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대. 어떻게 알게 됐죠? 두 대상을 서로 다른 것을 비교를 했겠죠. 맞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 자체가 아니라 개념적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되었고, 절대적 다름은 뭐는데? 차이 자체잖아.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한나가 알게 된 거는 두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뭐야? 개념적 차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 여학생은 잘못 판단했네요. 이걸 절대적 다름으로 봤으니까 이거는 차이 자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남학생이 뭐야? 너는 A를 개념적 차이인데 이것을 지금 뭐로 잘못 알고 있어? 너가 차이 자체로 잘못 알고 있더니 그것은 블레이즈의 견해에 따르면 너는 잘못된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들레즈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해겔은 대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변증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정반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아인슈타인의 개별 대상은 자, 남자와 그다음에 여기다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을 활용하게 된다면 자,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이래요. 다른 개념들을 갖다 때려 넣는다는 건 뭐야? 이거는 개념적 차이를 통해서 이걸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앤디 워홀입니다. 자, 이 예술가인데요. 자, 실크 스크린을 통한 어떤 대량 인쇄 작업을 거쳐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의 동일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곽선의 번짐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가 있대요. 자, 이러한 앤디 워홀의 작업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이게 뭐야? 반복이 되겠죠? 자,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뭘 찾는 거야? 자, 하나의 대상 안에서 차이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습니다. 블레즈 입장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제작한 결과물을 자,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결과물이 자, 여기서 윤곽선이나 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 윤곽선으로의 번짐이나 색상이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결국 동일한 결과물이
같을 수 없구나.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글래즈도 마찬가지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글래즈는 분명히 서로 다른 강도를 통해서 이것이 서로 다른 차이 자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잘못됐네요, 지금. 네,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간단하게 볼게요. 해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의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 없어. 왜? 어떤 일정한 개념의 틀 안에다가 들려주는 그 개념의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거 근대 사상가 입장이니까 온전히 규정할 수 없을 테고요. 자,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을 규정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가 개념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들려주는 말할 겁니다. 자, 또한 4번 부분에서요. 앤디 워홀이 대량 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바로 뭐야? 개별 대상에 대한 한 대상이 이면 어떤 차이점을 보니까 강도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네요. 대색상과 윤곽선에 대한 지각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답 3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